이번에는 우리 이제 솔리드 메뉴를 한번 배워볼게요. 솔리드 메뉴에서 이 박스 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간단하다고 했죠. 우리 첫째 시간에 뭐 대략적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음영 뷰포트 눌러주시고 그냥 이렇게 뭐 원 뭐 이런 거죠. 9 뭐 이런 거죠. 거의 뭐 도구로만 사용한다고 했죠. 제가 도구로만 뭐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사용할 상황은 디자이너로서는 거의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끝내는 사람은 없죠. 다 스케치를 통해서 스케치를 디자인으로 만들지 이렇게 정형화된 거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웬만해선 거의 다. 근데 이걸 왜 했냐?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솔리드 명령어들 중에 합집합, 분린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분린을 우리가 배워보기 위해서 합집합, 아이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요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요 도형을 일단 그려봤습니다. 자, 보셨죠? 여기서 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하려면 뭐 겹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겹쳐 있어야. 그래서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동 명령어 쭉 밑에 내려보면 move라고 있습니다. 옆에 뭐 T자 보이죠? T자 텍스트 명령어인데 T자 옆에 move라고 있어요. move 이동. 아이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move. 이 move 명령을 줘볼까요? 명령을 주고 줬더니 위에 명령창에 뭐라고 떴어요? move 시킬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라고 떴죠. 이 9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9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치라고 뜨죠. 엔터. 무브 시킬 이동의 포인트 이동시킬 기준점을 잡아줘라 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뭐 엔드점 여기 스냅이 잡히는데 스냅 잡히는 부분을 잡아 볼게요. 클릭 한 다음에 이동. 지금 제가 직교 모드 밑에 오쏘가 켜져 있어서 지금 직교로만 수평으로만 지금 갈 수가 있죠. 직교로만. 오쏘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쏘 풀고 요렇게 이동.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겹쳐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원통을 한번 옮겨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직교 모드를 다시 키고 거리를 이동 거리를 설정해줘 볼게요. 다시 명령어 주고 move 얘를 엔터. 기준점을 잡아주세요. 기준점을 잡아주고 탑뷰에서 위로 위에 명령창에다가 거리를 정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동시킬 거냐. 한 50 정도 이동시켜볼까요? 50.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그린 위치가 달라서 50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겹쳐지게만 이동시켜주세요. 치수를 겹쳐지게만. 저는 겹쳐졌죠? 겹쳐진 거 확인했으면 스냅이 잡혔죠. 50 위치에. 이때 클릭해서 이동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여기가 밑면이 겹쳐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원통을 아래로도 내려볼게요. 아래로도. 그러면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에서 해야 되겠죠. 다시 이동 명령을 주고 원통을 선택해주고 엔터. 기준점 하나를 잡아주시고요. 아래로
프론트 뷰 아래니까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에서 해줘야겠죠. 마우스 커서를 아래쪽으로 20만큼만 옮겨줄게요. 엔터 클릭. 이렇게. 그럼 다 겹쳤죠. 무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겹쳤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먼저 합집합을 한번 시켜볼게요. 솔리드 명령어에서 합집합. 제일 첫 번째 거죠. 합집합 명령어를 주면 합집합 시킬 폴리서페이스 솔리드를 선택해줘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설명해줬죠? 솔리드 혹은 그러니까 폴리서페이스가 덩어리라 그랬죠. 덩어리를 면은 서페이스, 직선은 폴리라인, 곡선은 커브, 면은 서페이스, 덩어리는 솔리드 혹은 폴리서페이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위에 명령창에 폴리서페이스를 선택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합집합시킬. 그러면 세 개를 전부 다 합쳐볼게요. 얘.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치라고 또 나오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했더니 개체가 하나로 합쳐진 게 보이죠. 자, 언도 컨트롤 Z 언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언도. 이번에는 원통하고 사각 박스만 해볼게요. 합집합 원통하고 사각 박스 엔터. 그럼 얘만 합쳐졌죠. 다시 언도. 이 겹쳐져 있지 않으면 합집합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겹쳐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집합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합집합 뭔지 아시겠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합집합, 차집합 이런 거는. 차집합은 뭐예요?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 차집합 바로 옆에 거 차집합. 자, 폴리서페이스 빼줄. 자, 얘에서 사각 박스에서 9랑 원통을 빼볼게요. 얘에서 엔터, 얘와 얘를 엔터. 이렇게. 자, 다시 되돌리기 언더. 자, 다시 명령을 줘볼게요. 차집합 얘에서 뺄 겁니다. 얘 거를 뺄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 엔터를 쳤더니 위에 뭐라고 뜹니까? 딜리트 인풋. 그러니까 잘라준, 그러니까 커터가 되는 덩어리를 지워줄 거냐 이 말이에요. 지워줄 거냐. 지금 yes로 돼 있죠? 요걸 no로 바꿔볼게요. no 바꾼 다음에 얘로 잘라보겠습니다. 엔터 하면 차집합은 됐는데 커터도 살아있죠. 아까는 yes로 되어 있을 땐 커터가 같이 삭제가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차집합 얘에서 엔터 딜리트 인풋 다시 yes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엔터 치면 커터도 같이 삭제가 됐죠. 자, 다시 되돌리기. 차집합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말 자체는 차집합. 이번에는 옆에 교집합을 해볼게요. 교집합도 뭔지 아시죠? 겹쳐 있는 부분만 살리는 거죠. 자, 교집합. 첫 번째 폴리서페이스 선택하래요. 얘에서 엔터. 얘와 얘 엔터. 겹쳐 있는 부분만 살아남았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딜리트 노로 하면 얘에서 얘와 얘로 하면 요게 요렇게 살아있죠? 살아있죠?
굳이 교집합을 할 거란 얘기는 여기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노로 해놓지는 않겠죠? 얘에서 얘와 얘로 이렇게 되셨죠? 그 옆에 것도 그냥 분할인데 다 스플릿, 불린 스플릿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이죠, 분할. 자, 명령을 주고 얘에서 얘와 얘로 엔터. 그러면 얘를 지워보면 이렇게 분할이 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지워주시고 뭐 하나를 모양 하나를 그려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 하나를 한번 탑뷰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탑뷰에다가 폴리라인으로 직교 모드 끌게요. 오쏘 끌게요. 폴리라인으로 탑뷰에서 별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별 요렇게 이렇게 별 그리셨죠? 그리셨으면 우리 오늘 배운 것들 다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얘를 분해를 할게요. 분해 헷갈리니까 다 지워주고 분해 얘를 엔터. 그러면 선들이 다 분해가 됐죠 지금. 자, 분해된 상태에서 얘를 솔리드로 별 모양을 솔리드 기둥으로 만들 거예요. 별 기둥으로. 그래서 그러면 얘가 겉에 선만 남아야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겉에 선만 요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요 부분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제거.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제거. 커팅해서 제거하는 거 트림이죠. 트림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트림. 얘네들을 안에 있는 것들 다 제거할 거니까 모든 선이 다 커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선택해 줄 거예요. 전부 다 선택. 이렇게 걸쳐지는 건 다 선택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 드래그로 이렇게 걸쳐지게 다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고 제거시킬 부분을 클릭을 해가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완료되면 엔터를 쳐서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들을 조인을 해볼까요? 다 조인. 바로 방금 전에 분해를 배웠죠? 트림으로 트림 시켰어요. 제거. 그럼 이번엔 그 위에 거 조인. 얘네들을 조인을 다 해봅시다. 이렇게 조인. 마지막 것까지. 이게 닫혀있는 도형이어서 어차피 더 없기 때문에 마지막 거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엔터를 안 쳐도 자동으로 조인이 됩니다. 이렇게 조인이 됐죠? 그럼 이렇게 우리 처음에 배웠던 알값, 모서리 알값들을 이렇게 쭉 다 돌아가면서 줘볼게요. 먼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다르게 주겠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같은 걸로 같은 알값으로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을 또 다른 알값으로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값 필렛 커브 주시고 여기 알값을 조금 적게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크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크게 조금만 줘도 크게. 여기는 적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큰 알을 주고 여기는 작은 알을 줄 겁니다. 그래서 5 정도만 줘볼까요? 5도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서리 여기와 여기 크죠? 커도
5로 하겠습니다. 그냥 5로. 5. 자, 다시 필렛값 모든 여기를 다 줘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줄 때는 이 R값을 줄 그 모서리에 근접한 부분을 클릭해줘야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부분을 해주면 안됩니다. 요 근접한 부분을 클릭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돌아가면서 다 해줘보세요. 5R이죠. 5R. R값 5를 줘보는 겁니다. 5mm죠. 반지름 5mm. 이렇게 주셨으면 이번에는 안쪽에도 근데 똑같이 5를 줘볼게요. 5 똑같이 5. 근데 주고 나서 보니까 더 컸으면 좋겠어. 다시 컨트롤 Z 언도 눌러서 R값 10 줘볼게요. 10 R값 10 명령창에 10을 줬어요. 그래서 레디우스 값이 10으로 바뀌었죠. R값 10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돌아가면서 또 R값 1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얘를 이제 우리 커브 스케치를 한 거야. 우리 지금 스케치를 했어. 그래서 별 모양 스케치를 완성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약간 별 모양 의자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의자 그냥 스툴. 얘를 이렇게 요 모양이죠. 얘를 그래서 위로 솔리드로 만들 겁니다. 솔리드. 그래서 얘를 먼저 서페이스 익스트루드. 서페이스 명령어에서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익스트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페이스 명령어에도 있고 솔리드 명령어에도 있어요. 솔리드 명령어에도. 근데 일단 이 서페이스 명령어에서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서페이스 명령어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고 익스트루드 시킬 커브를 선택하라 그러죠. 얘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라고 나오죠. 엔터 쳤더니 이렇게. 이것도 거리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디스턴스. 위에 명령창에 보면 디스턴스를 몇을 줄 거냐죠. 디스턴스를 뭐 한 100 줘볼까요? 100 엔터. 그러면 높이 100짜리 기둥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아까 명령을 어디서 줬죠? 우리가 서페이스 명령어에서 줬어요. 서페이스 명령어. 서페이스 명령어에서 줬으니까 당연히 얘는 서페이스죠. 서페이스. 지금 덩어리가 아니죠. 면이죠. 면. 그러면 얘를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윗면 아랫면을 채워야 얘가 덩어리가 되겠죠. 채우는 거 명령어 어디 있겠습니까? 솔리드로 만드는 거니까 솔리드 명령어 안에 있겠죠. 솔리드 명령어 안에 이 합집합 모양 있는 명령어를 꾹 그 밑에 그 삼각형을 눌러보면 합집합 명령어 안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합집합 아이콘 바로 밑에 캡이라고 되어 있어요. 캡 플래너 홀. 무슨 뜻이에요? 플래너 평면형 구멍 끝마금. 평면형 구멍 끝마금이에요. 평면형 구멍 끝마금. 무슨 얘기입니까? 평면인 구멍만 해당돼요. 평면. 이 구멍이 평면일 때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평면상에서 애초에 평면상에서만 그린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 별 모양이 평면이죠. 얘도 지금 평면형 구멍이죠. 곡선이 아니죠. 우리 지금 곡선으로 그린 개체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곡면이 아니죠. 지금 이 구멍이 곡면으로 뚫려 있지 않아요.
평면으로 뚫려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뷰에서 보시듯이 평면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윗면 아랫면이 다 평면입니다. 그래서 평면일 때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평면일 때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캡을 씌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캡 씌워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캡 씌워주세요. 캡 명령을 주고 얘죠. 얘 선택 엔터 치면 윗면 아랫면이 다 캡이 씌워지면서 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솔리드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럼 얘를 지워줄게요. 하지만 애초에 솔리드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평면일 때만. 이렇게 평면일 때만 가능합니다. 평면형 스케치일 때만. 바로 밑에 솔리드 명령어 안에서 박스 명령어의 밑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여기에도 익스트루드가 있다 그랬어요.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 닫힌. 얘는 솔리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반드시 닫혀있는 도형이어야 돼요. 닫혀있는 도형. 닫혀있지 않으면 어느 한 군데가 열려있으면 얘를 돌출시켜도 위로 돌출시켜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리드가 아니겠죠. 그 부분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명령어에도 마우스 컷을 갖다 대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평면형 커브 돌출이라고. 익스트루드 닫혀있는 평면형 커브일 때만. 도형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도형은 닫혀있는 커브를 닫혀있는 모양을 도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닫혀있는 평면형 커브. 꼭 평면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곡면에 그려져 있는 도형은 도형이어도 닫혀있는 도형이어도 이 명령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한번 줘볼게요. 익스트루드 솔리드 익스트루드 얘를 엔터 똑같이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한 번에 닫혀져서 솔리드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번에 닫혀있는 명령어를 줄 수도 있다. 솔리드 명령어에서 솔리드 익스트루드를 주느냐 서페이스 익스트루드를 주느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커브 필렛은 배웠었죠. 커브에 알값 넣는 건 배웠었어요. 이번에는 솔리드에도 알값 넣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에도 커브 명령어 안에도 필렛이 있었죠. 아까 커브 필렛 배웠었죠. 솔리드 명령어 안에도 필렛이 있습니다. 알값 주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 알값. 아까는 커브 알값이었어요. 이번에는 덩어리 알값. 합집합 명령어 안에 보면 합집합 명령어 안에 화살표를 꾹 눌러서 보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필렛 엣지라고 있어요. 필렛 엣지. 그 손가락 모양 있는 거 말고 그 옆에 거 필렛 엣지. 아까는 필렛 커브였죠. 필렛 커브. 이번엔 필렛 엣지입니다. 엣지. 이런 부분이 다 엣지라고 표현하죠. 엣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엣지. 필렛 엣지. 이 명령을 주고 그러면 이것도 알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알값을 위에 지금 1로 되어 있어요.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1로 줘볼게요. 1 엔터 하고 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클릭 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쳐요. 엔터를 한번 치면 이렇게 가상으로 알값을 보여줍니다. 가상으로 흰색 선으로. 그랬을 때 모양이 적절하게 사이즈며 뭐며 알값 사이즈도 적절하게 보인다 싶을 때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알값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 알값은
큰 거부터 작은 걸 넣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육면체를 하나 그렸습니다. 만약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여기죠.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큰 알을 주고 요렇게만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알값이라고 치면 여기 있죠.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여기는 마감에 해당되는 알값을 줄 거 아니에요. 마감에 해당되는 알값, 마감에 해당되는 알값 아주 작게 한 1mm나 뭐 0.5mm, 막 0.1mm 뭐 이런 식으로 마감에 해당되는 알값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알값과 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큰 거부터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거부터. 알값은 큰 알부터, 작은 알부터 준 다음에 큰 알을 주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큰 알부터 여기를 뭐 5씩 줘볼게요. 요 모서리들을 5씩 조구 엔터. 5씩 줬죠. 그럼 여기는 5보다 작은 알을 넣어줘야겠죠. 여기는 5보다 작은 알, 그러니까 큰 알부터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큰 알부터. 자, 다시. 자, 5알을 줘볼게요. 5알 여기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1알을 줘볼게요. 1알 다시 해서 이번에는 1 엔터 해서 여기들을, 요 윗 모서리들을, 윗 엣지들을,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되면, 잘못 선택해서 빼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자, 됐죠? 엔터. 그럼 가상으로 나와주고 엔터 하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순서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모서리 한번 따로 줘볼게요. 자, 알값 주고 크게 한번 줘볼게요. 10 줘볼게요. 얘를 하나만, 얘 하나만 딱 10 줘볼게. 그리고 여기는 5를 줘볼게요. 5 여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는 1 실제로 이런 제품들 있죠. 요런 식으로 모서리마다 다르게 표현할 때는 엣지마다, 이거 자체가 디자인이잖아요. 우리 라운드 값이 알값 디자인 요소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의 얘기죠.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큰 알부터 넣어준다. 큰 알부터 순서대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는 다 추가적인 걸 배웠고, 다음 시간에 커브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커브로 이제 곡면을 그려서 3차원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원 스케치를 실제로 해서 하면서 또 추가적인 또 명령어들이 있겠죠. 오늘 배운 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또 막 뭘 또 배우겠죠. 배우면서 모양 하나를 좀 어려운 심화적인 모양 하나를, 디자인 하나를 한번 커브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